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부동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다른 걸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다른 거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정점으로 저희 프로를 마지막에 해결책으로 보시면 되는 게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게 정부는 규제를 내놓지만 정책이지만 우리 대책이 있지. 지금 대책을 막 문제 해결이. 야,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또 한 가지 전문적인 것 좀 파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부동산 이슈대에서는요, 올바른 우리 투자 전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알아보는데요. 오늘 이 시간 도움 주실 분, 프라임 부동산 자산관리 우리 임종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눈이 날카로우신 게 한번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속 시원한 대화를 통해서 그 고민을 시원하게 날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어떤 건지 한번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파트형 공장의 대변신, 불장 맞은 지식산업센터, 가치투자처 될 수 있을까? 뭐 아까 원장님도 불장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뭐 비트코인의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불장 막 아주 뜨겁다라는 거예요. 막 열기가 막 그렇죠. 아주 뜨거운데 그런데 이게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이 불장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생겨난 곳인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임종욱 대표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는 분이 많죠. 그렇죠. 네, 이 지식산업센터는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것이 바뀌어서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구로공단 이런 것들도 지하철역 이름이 디지털 밸리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공장들이 수평적으로 있던 공장들이 수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과거에 1990년대쯤에요. 우리가 고유가, 고인건비로 인해서 이 공장들이 전부 다 동남아나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네. 우리 이 공단들이 전부 다 공동화 현상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제 IT 산업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 이제 수평적인 공장에서 약간 수직적인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요구 조건이 많이 맞물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997년도에 구로공단에서 처음으로 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게 생겨났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IT와 또는 이런 지식산업센터들이 접목돼서 2010년도에는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뀌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무실과 그리고 이런 공장들이 다 겸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최신적인 어떤 부동산 상품으로 재탄생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 보면 뭐 카페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쓰시고요. 또 임대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또 아파트나 이런 주택 규제를 좀 피하려는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불장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용 공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근데 저도 최근에 뭐 강연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웬만한 곳에 가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지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 유동자금이 상당히 넘쳐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선 정부에서 나온 정책,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정부는 정책이 있고 우리는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또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모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의 모든 규제를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 지식산업센터의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에 있는 뭐 세금 규제, 취득세라든가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 이런 것들이 지금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다 없고요. 그리고 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가계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주택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그대로 받으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제 주위에서도 이거를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안정형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 또
원장님 요즘에는 왜 차익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매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또 수익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사실은 여기 이제 좀 설명과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 차익형이니 수익형이니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이거는 학술적인 이론적 근거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네네네네. 사실은 이제 실무의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일부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네네네. 거 알고 계시고요. 네. 부동산을 통해서 얻는 수익은 복합 수익이에요. 복합 수익.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자본 수익.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시간이 경과돼서 올라서 오르는 이익. 당연히 아까 생기겠죠. 양도소득세. 네. 그 이익 더하기 임대 수익. 임대를 주었을 때 금리의 두세 배 얻는 이 두 가지 수익을 총체적으로 더한 이 복합 수익을 겨냥한 투자가 가장 바람직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상가나 이런 경우는 사실 임대 수익을 좀 더 비중이 높잖아요. 비중이. 네, 그렇죠. 비중이 이게 높기 때문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지상 같은 경우에도 이 투자할 때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소위 임대 수익을 겨냥한다 이런 측면에서 네네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좀 오해가 이제 좀 설명이 됐죠. 네네네. 네, 이게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촌철살인과도 같은 통찰력인데 이게 네. 중요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저한테 질문한 내용은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네네네. 옥석 구분이 필요해요. 두 번째 말은 네. 복합 수익이 중요하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뭔가 이제 아까 생활형 숙박시설도 제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주류 상품, 주력 상품이 아니라 틈새 시장 틈새 상품이란 말을 썼잖아요. 네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주류 상품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네네네네.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것도 옥석 구분이 필요한 게 우리 임종욱 박사는 제가 좀 아끼는 후배라서 이제 저도 여기 초청을 해서 같이 네. 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제가 알고 많이 또 좋아하고 훌륭한 또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지산을 통해서 최근에 이익을 본 분이 많아요. 그러나 지역 선택 네. 말하자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업체가 어떤 업체일 것 같아요? 네. 권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벤처나 뭐 창업, 스타트업, 벤처, 창업. 네. IT 기업들, 네네네. 소규모죠. 이 사람들이 들어간데 걸린시설도 들어 안정적인 수익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곳들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확대될 것인가 이런 좀 미래를 보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목을 보고 두 가지 아까 수익, 복합 수익을 노릴 것만한 그런 곳들을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가 또 10개 이상 될 수 있으니까 그 네. 사이에서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는 네. 상당히 좋은 그리고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두 채 있으면 종부세나 양도세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제 그리고 국가가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잘만 고르면 이 부분도 아파트 못지않게 고수익이 날 수 있다. 다만 옥석 구분은 아파트보다도 더 훨씬 고도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어요. 그럼 별표 3개다가 빨간 걸로 옥석. 요거 옥석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수요가 몰리고 있고 또 시세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지식산업센터 시장 흐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임종욱 대표님, 네. 이 불장이라는 단어가 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원래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곳이 바로 서울에서 5개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영등포, 그리고 문정, 그리고 또 가양, 그리고 또 성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구로 이렇게 5개의 구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뭐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이게 수익형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 시세 차익이 상당히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문정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양했었던 가격보다 지금 대략 한 3배 정도 오르다 보니까 기존의 뭐 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참 예전에 잡지 못한 걸 좀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주택 규제를 벗어난 투자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월세와 그리고 시세 차익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물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새롭게 분양하는 데도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는 있는데 매물이 이렇게 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수도권으로 관심을 두리고 있는데 또 이렇게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또 시행사들도 또 땅을 매입해서 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입지와 상관없는 곳에다가 또 분양을 하게 됐을 때 수요들 중에서도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나중에 당첨되고 나서 고민해보자라는 수요들까지 몰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불장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옥석을 가리는 아까 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옥석을 가리는 해안이 참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입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교통망 이런 것까지를 잘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고종환 원장님도 옥석, 또 임종욱 대표도 옥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원장님, 사실은 이게 불장이 돼서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또 하락하게 되면 또 그렇죠.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가치 투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좀 가치 투자에는 이거 별로 볼 게 없는데요. 네, 우리 이제 임종욱 대표 임 박사가 잘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네. 보충해서 세 가지만 또 간결하게 여쭤볼 말씀을 드리죠. 네. 그 내용이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이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계속해서 끌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 그러니까 임대 수익도 많이 나고 또 자산 가치도 계속해서 투자 가치도 높을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관건이잖아요. 네. 포인트잖아요. 네.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이 되려면 국가 경제가 지속 성장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성장률이 계속 얼마나 높은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도 앞서 이제 우리 임 대표가 잘 설명했듯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영등포, 문정, 가양, 성수, 구로.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앞으로 만약에 가라앉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악영향이 오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가, 꾸준히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가. 세 번째가 IT나 여기 이제 우리 벤처기업이라든지 네네네네. 여기 3차 산업이죠.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가 벤처기업을 육성한다, IT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지산의 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예측학, 그러니까 현안 분석, 미래 예측 여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짜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또 제가 아는 데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임대를 하다가 회사가 안정되니까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걸 또 매입을 하더라고요. 매입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불장이 되다 보면은, 근데 또 제가 어디 가보잖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또 보니까 공실률이 좀 커지는 데도 있던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격차가 양극화가,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장 안전하고 이제 아파트 예찬론을 펴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굉장히 아파트는 인구가 존재하고 가구가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깔고 간다는 거죠. 그냥 많이 오르느냐 오를 때 덜 오르느냐의 차이만 존재해요. 네네네네. 지역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하고 투자 기준도 손쉽죠. 네. 그러나 지상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곳에 더 나은 지식산업센터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얘는 지금 공실이 발생하고 그렇겠네요. 쇠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산을 할 때는 두 가지. 하나는 산업이 굉장히 계속해서 성장하는가, 공실 우려는 없는가, 주변 지역에 새로운 산단이나 대형 이런 것들이 들어설 여지는 이걸 희소 가치라고 네네네네. 하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올해도 중소기업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미래 산업 가치가 좀 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임종욱 대표님, 예. 사실은 이게 임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지역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체크해봐야 되는 겁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쓰는 이 사업체에 대한 분류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네. 자,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는 업체냐 또는 물류센터 기지로 쓰는 업체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따라서 물류센터를 쓰는 업체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는 이 건물에 차가 직접 들어가서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이 드라이브인 시스템.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사무실로 쓰는 입장에서도 이 사무실 거주인들의 어떤 편의시설, 회의실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업용 근린생활시설까지 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성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또 희소성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위치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이 물류센터 IC와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희소성, 결론적으로
땅을 또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런 희소성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아파트도 그렇고 건설사의 브랜드를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설사 브랜드 파워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지식산업센터가 물류센터를 쓰기 위해서는 이 층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층고가 낮으면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화물차가 이동하거나 또는 짐을 쌓아놓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하고요. 그리고 전기 용량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보통 1000km 이상 들어와야 이 지식산업센터를 쓰고 있는 이 화주들이 굉장히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무래도 공실의 위험도 없고 앞으로 투자했을 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유망한 그런 부동산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임 대표님 중요한 게 뭐 제가 성격이 급하거나 우리 시청자가 절대 성격 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어디가 좋다 뭘 체크하라 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요. 어디를 사면 되는지 이거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네. 사무실 용도로 좀 저렴한 물건을 찾는 분들은 당연히 서울에 인근된 아까 5개 지역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네네네네. 이 5개 지역에서 지하철역과의 거리, 왜 그러냐면 힌트구나, 힌트. 맞습니다. 이 지하철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직원의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요즘에 직원들도요, 지하철에서 멀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하철역과의 거리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물류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물류가 많이 확장됐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나 이 고속도로의 IC와 접근성 그리고 또 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2차선이냐 4차선이냐 요 차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도 내가 선택을 사무실 쪽으로 할 것이냐 또는 물류센터 쪽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임종욱 대표가 답변 중에 전부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고살집 부동산 이슈다. 지금까지 수익성에서 차익성까지 다른 우리 가치투자 변목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도움 말씀 주신 프라임 부동산 자산관리 임종욱 대표님 꼭꼭꼭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